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기분 좋게 시작하신 분도 있겠고 살짝 힘든 일로 시작하신 분도 있었겠죠. 그 모든 감정을 안고 함께하는 이곳은 장판정담, 저는 DJ 김현덕입니다. 오늘 아침 달력을 구경하는데 소개의 말이 참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매일매일 좋게 느끼긴 어렵지만 날마다 하기 좋은 것들이 다르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참 예쁜 마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루를 늘 좋고 기쁘고 재밌는 순간으로 전부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 좋은 순간을 찾아내는 마음, 오늘을 허투루 쓰지 않는 정성이 우리의 날들을 아마 귀하게 엮어줄 겁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장애 당사자 경기도 의원으로 장애인들의 희망이자 선물 같은 분, 우리 박재영 의원님 초대했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판정담 토크 콘서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지역 장애인위원장과 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다 정성호 국회의원의 추천으로 2022년 11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늘 오늘을 잘하는 경기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웃음 가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이 누추한 것까지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 정책이나 돌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소상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장판정담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이 시간 또 늘 응원하면서 저도 애청자 되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제 기회소득을 통해 갖고 시리즈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로 장애인 기회소득이 있는데요. 가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정의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을 유도하고 또 자신감을 실어주는 그런 삶의 가치 활동을 위해서 지급해준 수당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보면 최초에 2023년도 6월경에 이제 토론회와 또 정담회를 통해서 이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고요. 네. 또 시범 사업으로 해갖고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신청서를 보고 공모를 했는데 네. 반응이 좋아갖고 9,700여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0명이면 너무 네. 또 작다 그래갖고 추가 경정해서 5,000명을 더 증액을 해갖고 그래서 2023년도 말에는 월 5만 원씩 7,000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2024년도 본 예산에서는 이제 100억을 편성해갖고 1년 단위로 주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제 6월까지는 5만 원씩 7,000명, 또 7월부터는 더 3,000명을 추가 모집해갖고 월 10,000명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해주는 그러므로 해서 또 지원 자격도 아무래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 이내에 해당되시는 분들 또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체육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소득이 중위 120% 이하의 분들이 다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또 반응이 있고 또 좋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너무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시리즈 기회서득이 진행되면 저도 뭐 도의원님 끝나고 나서도 저도 한번 받아볼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또 의원님이 이제 발의해서 만드셨으니까 의원님도 받아보셔야죠.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기회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초적인 이제 목적은 기본적인 목적은 집안에서 사회활동 못하고 또 외출에 제한이 있는 분들에게 사회활동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가볍게 뭐 가까운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가까운 곳에 뭐 택시를 타고 가서라도 또 운동이라든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최초 목적이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곳이. 그래서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근처에 프로그램인 이제 승마 체험이라든가 또 농촌 체험이라든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소득이 될 수 있고요. 또 둘째는 이제 문화 여가 활동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나 공연 및 영화 또는 스포츠 관람 또 가까운 곳의 여행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교육과 봉사와 관련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그 반려식물을 좀 기르는 프로그램을 참여한다거나 또 악기 배우기 등에 동참한다거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또 조건들이 있죠. 뭐 유흥비를 쓴다거나 또 사행성 용품 물품을 또 구입한다거나 또 이제 또 이 받아갖고 또 다른 데 기부한다거나 이런 것에는 사용이 안 되게끔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시작한 지가 뭐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어떤 뭐 이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당사자로부터의 어떤 그 효과, 기대 효과라 그럴까?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겠네요. 그렇죠. 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세분화돼서 했을 때 그 각 분야별로 70% 이상의 만족도에 대한 성과를 이제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이유는 활동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게 그 한 내용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1시간 이상씩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걷는 기록이 된다거나 아니면 휠체어 탔으면 휠체어를 이용했던 시간이 기록된다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스마트워치가 그 장애인 기회소득에 그 지급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수당을 경기도에서 준 세금으로 만들어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받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 기회소득을 받는 우리 당사자들은 뭐 다른 뭐 기초생활 수급 비용이나 이런 거에 뭐 제약을 받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문제되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일시불 지급으로 5만 원씩 6개월이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수급자들에게 수입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현재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할로 지급해서 2회 내진 4회 이렇게 해서 분할로 지급하게 해갖고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그 당사자가 이런 정책이나 조례를 발의하시니까 우리 옷에 딱 맞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너무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네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노래 하나 듣고 다음 프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입니다. 그 의원님이 신청하신 첫 번째 노래는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의원님, 그 남자는 말합니다. 뭐 의미 있는 노래 같은데요? 뭐 예. 사실 아내가 같은 이제 장애인이에요. 지장애인인데 그 신장암을 이제 판정받고 이제 5년 동안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한 2년 지났는데 또 그 유방암 초기가 또 발견돼 갖고 도합하고 7년 동안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에 오고 가고 하면서 이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이 노래를 즐겨 들으면서 가요. 그럴 때 위로가 좀 되고 또 병에 대한 또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좀 이해하면서 좀 회복할 수 있게끔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또 즐겨 됐고요.
장민호 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저보다도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그 장민호의 뭐 노래 제목이긴 하지만 네. 우리 의원님은 사모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는 그런 질문들이 여기서 합니까? 그럼요. 자, 그 노래 듣기 전에 말씀하셨던 네. 기회소득에 대해서 조금 네, 더 네.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선 8기에 네. 기회소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장애인 단체분들하고 이제 정담을 좀 했어요. 기회소득의 네네. 중요성, 필요성 설명했더니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 음. 그래갖고 이제 토론회도 그래서 한 네네. 15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토론자들에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질문들이 좀 나와요. 네. 그래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단체들 대표님들하고 해서 또 다시 2차 정담회를 통해 갖고 이제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를 이제 발의하자. 그래갖고 이제 기회소득을 발의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최종 점검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죠. 그래서 네. 다행히도 여야 의원들이 우리가 그 경기도 의회가 여야 의회가 동수거든요. 네. 근데 상대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거의 찬성을 해주셨고 반대 없이 기권 한 명에 이제 반대 없이 찬성으로 이제 통과가 되어서 조례를 이제 시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고 이제 전라북도 의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장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 그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하길래 저를 이제 초대해갖고 발제로 발제해갖고 경기도의 사례를 또 네. 발제를 했습니다. 제가 취재 발표하고 했더니 이제 24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도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모시기가 힘들었었군요. 이렇게 여기저기 돌려다니시느냐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뭐 당 대표이시기도 하온 최종현 의원께서 네. 발의하신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네. 건강이 악화돼서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서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실행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경기도의 10대 때 역시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최종현 이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 이제 대표님께서 조례를 대표 발의해갖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갖고 22년도에 8개의 이제 고령장애인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기금으로 해갖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확대될 수 있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거죠. 또 3천만 원에 대한 지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22년도 당선되고 김동연 지사께서 이제 초선 의원들 오찬하는 자리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고령장애인 쉼터가 필요하다. 네네. 일반 우리 주변의 경로당에서는 우리 노인분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경로당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곧 쉼터가 아파트 나무 그늘, 더운 때약볕에서는 아파트 나무 그늘, 그렇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할 때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이런 생활인 거를 좀 건의드리고 이해를 돕가서 그래서 23년도 에는 이제 그 확대가 24년도에 확대가 되어서 이제 18곳이 예산 8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갖고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한 곳당 8천만 네네. 원이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기금으로 해서 3천만 원으로 이제 예산 진행이 됐는데 그래갖고 8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시군 매칭으로 해갖고 시에서도 지원 좀 해주고 해갖고 이제 확대가 되었고 올해 25년도에도 8개 지자체에서 좀 희망을 해갖고 올해도 더 확대해서 운영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고령장애인 쉼터는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우 만들어져야죠. 저도 이제 뭐 그 70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고령장애인 쪽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이제 그 뭐
사전 설명은 해주셨지만 우리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떤 쉼터 그런 구분들이 네.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네네. 어떤 장애에 대한 그 인식 그 개선이나 이런 거에 네. 조금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또 평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별도 운영되다 네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뭐 그 어찌됐든 그런 의견에 대해서 뭐 그 찬반 의견이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네. 그렇게 또 집행이 돼야 되는 거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의 의견이다 하더라도 네. 그 약자고 또 네. 소외계층은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의견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수의 의견도 때로는 다수의 의견을 보다도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수를 위한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고령장애인 쉼터가 네. 그 뭐 어렵겠지만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네. 그곳에서도 이제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나 이 네. 그 놀이 문화가 네.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또 뒷받침해서 그러한 것들도 한번 네.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고령장애인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의 프로그램이 네. 지역마다 이제 달라요. 그렇겠죠. 농어촌 이제 뭐 그 도농 복합도시도 있고 도시화된 곳도 있고 아니면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파크 골프라든가 네네. 노래교실이라든가 또 그 외에 또 뭐 자조 모임 형식으로 네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고 지역에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네.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 사회에서도 네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쉼터가 꾸준히 그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뒷받침해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또 의원님께서 그 우리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네. 조례를 네. 일부 개정하셨던데 네. 개정안에 보면 중증장애인이 지급되던 성인용 네. 일회용 기저귀 네.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2세 이상의 유아로 확대하는 그런 조례이던데 네.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 완화하는 내용으로 네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 도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요? 경기도 지원 조례를 보면 경기도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 안에 그 위생용품 기저귀라고 하죠. 우리들 네네. 표현으로는 네네.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근데 그 대상자가 뇌병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한정됐군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뇌병변이 아닌 여성 장애인, 중증 장애인, 척수 장애인 여러 또 그 장애인분들도 이런 이제 지원을 필요로 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말 뇌병변 장애인들 외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모든 장애인에게 성인용 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1차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통과가 됐어요. 그 통과됐는데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럼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냐? 성인용으로만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해놓고도 나중에 의견도 들어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시행할 거 다시 한번 재개정 해갖고 모든 장애인인데 2세 이상으로 해갖고 성인용을 좀 개정을 했던 거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 그래갖고 25년도 예산에 사실 좀 반영을 좀 했어요. 예산을 네. 했는데 이제 이게 이해 부족으로 25년도 본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지금 현재로는 뇌병변 장애인만 지원되고 있고요. 올 6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추가 경정 때 이 예산을 꼭 반드시 통과시켜서 올 하반기 때부터는 모든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있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위생용품 하면 네.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에서 네. 개발한 네. 일회용 비데가 네,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있습니다. 혹시 그 품목도 여기에 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고요. 왜냐하면 위생용품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법률 조항에 나와 있는 지원 품목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기저귀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기저귀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대소변 패드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그 조례 법 안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위생용품이라고는 넣은 거고요. 위생용품 안에
그 기저귀를 지원한다고 한정을 해놨어요. 아, 그 한정. 그건 예. 그렇게 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해서 그 또 질문 의견 들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는 의원님이 최성수의 동행을 듣고 싶으시다고요? 네. 잠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입니다. 네, 최성수의 동행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 최성수의 동행, 뭐 가사말처럼 저하고도 손잡고 같이 가시는 거죠? 제가 양목발 짚어갖고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옆에서 같이 가는 되나, 어떻게 되나? 가까이 1cm 안에 동행하는 거리 손잡고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지나긴 했는데 23년도에 유니버셜 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하셨더라고요.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을 텐데 기존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도시 디자인 조례들과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토론회를 하게 된 배경이 제가 이제 도의원되고서 이제 의정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 이제 장애인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 하나 올라온 거가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라고 하죠. 거기는 우리 장애인들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연구활동이라든가 모든 이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성 있는 곳에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휠체어 탄 운전하시는 분이 장애인 주차장 주차하고 나오려다 보니까 앞에 기둥 에 의해서 옆에 차가 가로막혀 있고 내 차가 가로막혀 있고 앞으로 나오려는 기둥이 있어갖고 못 나오는 이런 현실의 주차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제가 직접 그 다음날 새벽에 현장을 방문했더니 정말 그런 현상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건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개선은 하겠다라고 하는 개선책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방법이냐 그랬더니 기둥을 그 앞으로 더 빼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위치로 더. 그래서 휠체어 타신 분이 좀 더 나오고. 아니, 앞으로 빼면 주차하기가 또 동선이 또 코너링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정담회를 해서 누림센터를 한번 진단을 했어요. 했더니 뭐 화장실의 소변기도 좀 높고 정말 장애인 시설과 같은 대표적인 시설에서 돼 있는 편의시설이 아니더라 라는 이런 진단이 나와갖고 좋다 공론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의회에 저희가 또 도정질의 또 일문일답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장애인 유니버셜 디자인을 모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누림센터다. 이렇게 해갖고 해서 이제 주차장과 장애인 주차장과 또 그 아치형 캐노피를 아치형으로 해서 거기에 태양열을 설치해가지고 바닥에 열선을 깔아서 휠체어 탄 분 또 목발 짚은 분들이 미끄럼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를 통해서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은 어디를 외출하거나 또 차 운전했을 때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이 화장실인데 안전한 화장실 가고 싶어하거든요. 그럼 참았다가 제일 먼저 건물 들어서면 화장실을 먼저 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칸이 있지만 그래도 소변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소변기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통으로 쓸 수 있게 불편함이 없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도 개선. 그다음에 피난 대피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는데 피난 대피로도 이제 현실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몇 가지를 유니버설 디자인을 해놓는다면 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민간 건축사 민간 건물에도 설계사분들이나 건축사분들이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념이 이렇다라는 교육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림센터의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을 시설을 해놓는다면 교육적인 거로 권역별로 그런 협회를 모셔다가 이렇게 주차장 또 화장실 대피 장소 그다음에 동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한다면
이런 민간 건물에도 좀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모델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주장을 좀 했죠.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누림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네. 예, 저도 그 주차하기가 좀 불편할 경우가 네,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센터장님하고 네. 차 한잔 먹으면서 저도 이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네네. 이 그런 그 보안 시설이 아마도 수원 네. 그 연화장에 네네. 제2 추모관 앞에 네네. 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이제 기둥이 없는 네. 그 아치형으로 해놔서 네네. 전혀 주차나 뭐 저 그쵸. 휠체어를 이용하기에 너무 네. 편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우스운 거를 한 가지 좀 더 얘기하시면 그 누림센터 1층에 이제 커피숍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그 제가 휠체어를 타고 네. 키오스크를 작동하려고 하는데 손이 안 닿는 그쵸. 거예요.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한테 차 한잔 마시자고 네네. 제가 제안을 하면서 네. 지금 내가 이 키오스크가 손이 안 네네. 닿는다. 네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네. 실젓한 높이만큼 네네. 내리셔서 설치를 해주셔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네네. 그 당사자가 아니면 네. 사실은 그 잘 모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네. 우리 의원님이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공감이 되고요. 음. 예전에 우리가 뭐 80년대 우리 이제 장애인 운동도 이제 80년대에 이제 패럴림픽 시작하면서 네네. 장애인 운동도 되고 뭐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이런 구호 외치면서도 물리적으로 우리 활동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방법이 필요했지만 네네.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이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배움의 길이 넓어져 가지고 그렇죠. 또 많은 이제 지식을 쌓게 되면서 사회 참여를 하는데 이랬을 때 현재 문제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받아주는 사람도 공감대를 해서 공감을 해갖고 이게 바로바로 이 실천이 있는 개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우리 장애인들도 당사자들도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많이 성숙해지고 또 좀 많이 변화가 되고 또 받아들여지는 측에서도 이해와 공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사회 통합사회가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요. 모든 것들이 뭐 한순간에 다 이렇게 네네. 개선되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점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네. 그렇게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을 네네. 필요하다는 그 연구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네. 우리 경기도가 네. 전국에서 그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네. 그런 광역 도시인데 네. 예,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없는 게 저도 네. 60평생 살면서 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런 네. 부분들을 의원님이 그 주선해 네. 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너무 기쁘고 네. 좋더라고요. 아, 예, 이거에 감사합니다. 관련돼서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경기도의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었고 요청이 있었고 또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드림센터가 네네. 장애인 종합회관으로 처음에 설계됐다가 이제 환경 구조상 이제 그렇게 될 수 없고 장애인 단체 입주하고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회관에 대한 기능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근데 이거를 과연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장애인 종합회관이 필요하다. 필요한 거는 가장 궁극적인 거는 지금 현재는 장애인계에서도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계 내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있어요.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뭐 탈시설에 대한 찬반이 있을 거고 또 제가 요번에도 좀 조례를 만들었지만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측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거 있을 때 장애인계에서도 이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데 이건 구심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만들려면 하나의 종합적인 기능이 있어야겠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 의원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네. 입법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정치 성향을 떠나서 네네.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부분을 야망을 갖게 하고 정치에 관심을 해서 내가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복지에
큰 기여를 하겠다라는 이런 정치 아카데미의 어떤 좀 필요성 그래서 좀 그런 기회를 줘야지만이 또 준비돼서 정치 활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장 큰 또 하나가요. 우리 결혼식장이에요. 네네. 물론 비장애인들도 많이 지금 사회가 결혼식장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갖고 있는 꿈이 네. 저도 이제 저는 목발 짚고 아내도에서 이제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결혼식 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그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이 결혼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또 가슴 아픈 또 부분도 있어요. 아유, 우리가 그럼요. 봤을 때 네네. 그랬을 때 우리 장애인 유형의 맞춤형의 결혼식장이 될 수 있는 뭐 리프트를 해서 뭐 높이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맞춰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결혼식장의 피로연이라든가 또 그 가족들이 또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시간을 피로연할 수 있는 또 그런 좀 기능이 된다면 정말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이러면서 어떤 장애인들의 정보 공유 이런 걸해서 장애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합회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연구 영역도 했고요. 네. 또 올해 계획이 이제 3월경 빠르면 이제 4월달에 경기도에 이제 그 복지 포럼을 네네. 조직할 생각입니다. 아. 이 부분은 전문가들을 네. 이제 15명에서 20명 정도 네.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과연 장애인 종합회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규모일 거고 어떻게 지어주면 좋겠는가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네. 때는 많이 우리들이 좀 좋은 의견이 돼서 네.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뭐 작게나마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선진지의 이제 뭐 장애인 종합회관이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시설들을 좀 견학해 본 경험이 있는데 네네. 그럴 때마다 너무 부럽고 그렇죠. 국내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네.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해주신다고 네. 하니까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그 이 계획이 뭐 말씀하셨다시피 오래전부터 좀 그 세워졌던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네네. 단계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잘 그 의견 수렴해 주셔서 네네. 완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윤 이사께서도 그 공감해 주시고 노력하겠다. 또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함께 네네. 의견해 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그 장애 당사자로서의 도의원 활동하고 계신데 네. 의정 활동하는데 뭐 어떤 어려운 점이나 또 그 당사자 후배가 네.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면 네. 어떤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휠체어를 이용 안 하고 네. 이제 목발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의회에서는 휠체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탄 의원 동료 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네. 뭐를 도와주고 또 뭐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실제로 제가 도의에 당선돼 갖고 도의에 들어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동료 선배 의원님들은 다 이제 몸가짐을 해요. 뭐 머리도 쓰다듬고 뭐 먼지 털고 하는데 거울을 보고 나는 휠체어 탔는데 거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딱 엘리베이터 끝나면 잽싸게 또 장인 화장실 가서 네네. 그래서 이제 논매무새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갔는데 이 부분을 동료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이 맞은편에 이 휠체어 높이만큼 거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좋다라고 의견을 딱 하더라고요. 동료 의원이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그렇죠. 제가 또 의회 사무처에 또 바로 전화해서 처장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했더니 바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사이즈 재고 그래서 바로 지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봤습니다. 보셨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불편함은 얘기하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데 비례는 2번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을 끝나기 네네네. 때문에 지역으로 선출되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되면 이제 그 정치가 이제 끊어지는데 저는 그 정치에 장애인 당사자가 고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주어지고 그래야지만이 복지는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맞춰져야지 모든 사람이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당사자 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 기준을 맞춰주고 위반을 하고 또 법안도 같이 참여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된다면 예산 낭비도 적게 되고 또 정말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복지를 만들려면 저는 꼭 장애인 당사자 정치가가 좀 많이 배출돼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어찌 됐건 장애 당사자의 그 의정 활동을 네. 그 비장애인들이 봄으로써 네, 자연스럽게 이제 장애인식 개선 효과도 발휘된다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의원님이 이제 앞장서서 네. 후배 양성에도 좀 많이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배 의원이신 최정인 대표님께서도 네,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올해 그 더불어민주당에는 경증의 장애 등록을 하신 분이 한 5명 정도 지금 현재 의정 활동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증 장애인의 이제 혼자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조금만 더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많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장애 당사자가 네. 체육 활동 또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거로 아는데 네, 네.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의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정책이나 이런 네.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가 이제 체육 활동이에요. 네. 예, 그걸 또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 연계해 갖고 바우처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애인 체육회가 좀 더 활성이 돼 가지고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이제 기회 소득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기회가 많아지는 데 있어서 좀 장애인 체육의 동호회가 많이 먼저 생활 체육이 많이 활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뭐 그 일자리로 네. 이렇게 연계돼서 네. 시간제 그 직업 활동을 할 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들이 장애인 예술 활동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이러한 그 일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네. 이 컨설팅 네. 그런 뭐 단체나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장애인 예술인 그 창단 또 하셨고 네네. 오케스트라 창단하셨고 또 그걸 이제 시작을 해갖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 예술인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능력이 발굴되고 네네. 그 능력에 따라서 또 제2의 오케스트라가 창단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악도에서 뭐 난타라든가 그 국악예술단도 또 창단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떤 그 활동, 특히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들이 이제 메인 강사와 이제 파트너를 해갖고 이제 그 예술 네네. 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해서 좀 직업군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많이 그 연구하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그 문화예술 활동 네. 관련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장애인 복지관의 이제 동아리 모임으로 네. 우리 이제 장애인들의 그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여기 수원에 있는 그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네. 호미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가면 네. 그 동아리 모임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데 우리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네. 입상도 하고 네.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네. 노래 한 곡을 그 습득하려도 수십 번의 그 어떤 반복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간 제약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네.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뭐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네. 의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어떤 행사를 이제 가다 보면 네. 실전 공연 또 네네. 중간 공연 또 본 네네. 공연 할 때 보면 우리 장애인들로 구성된 네. 예술 공연단들을 많이 봐요. 음. 그만큼 연습 많이 했고 또 그렇죠. 공연할 수 있는 정도면 실력이 상당하다. 그럼요. 저도 느낍니다. 네네. 근데 이걸 좀 더 직업적으로 가려면 첫 번째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통해서
그 정당한 또 대우를 받고 네네. 또 공연을 하게 되면 좀 더 실력이라든가 또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네네. 또 비전을 줄 수 있는 아.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구성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음.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조 모임이라든가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유번호증을 득해가지고 해서 저는 장애인 경기도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시설에는 제조업만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그렇죠.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등록을 받아서 음. 어느 단체, 어느 지역, 어느 지자체에서 행사할 때, 공식 행사할 때, 그럼 우리 장애인들도 공연할 수 있게끔 홍보해주고 거기 계약할 수 있게끔 한다면 좀 더 그 차별화된 어떤 지역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런 비전을 자꾸 만들어 줘야지. 아, 너무 좋은 예, 그런 비전을 취지신데요. 줘야지 네네. 자꾸 새로운 동아리 모임에 활성화되고 맞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도 내 스스로 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내 이름으로 되는 월급을 받는데. 아, 그럼요. 그게 네. 가장 저는 큰 목적이라 생각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네, 저도 뭐 그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네, 그런 쪽에 그 동아리나 아니면 네. 조합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될 수 있도록 네, 네. 의원님과 많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들의 맞춤형 일자리에 관련돼서 네. 의원님께 네.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그 도나 시에서 네.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에 관련돼서 네.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복지형 일자리, 참여형 일자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대한 일자리 제공하고 있는 제도가 있고 네. 또 도에서는 이제 그 맞춤형 일자리를 해요. 역시 이제 민선 8기 네. 김동연 지사께서 많이 확대하고 있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제가 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네. 그 직업재활 고용 촉진에 관련된 지원 조례 안에 또 중증장애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해갖고 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은 맞춤형 일자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그 도지사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는 불안정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께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해고라는 느낌도 받고 일자리를 박탈당하는 느낌도 있고 또다시 위축된 삶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은 가장 기초적인 노동 생산성이 없지만 그래도 사회 활동을 직업으로 인정해 갖고 이제 예산을 드림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이 곧 직장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참여해야지 능력에 대한 생산성의 능력에 대한 발굴이 돼서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6시간 일자리 네. 또 근로 시설에 가서 8시간 일자리 이렇게 자꾸 그 순방향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안정된 일자리를 그런 이제 보장받을 수 있고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맞춤형 일자리 특히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정을 좀 했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네. 염려되는 부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세요. 이 사업이 확대가 되고 또 확대가 된다면 네네. 오히려 거꾸로 6시간이나 8시간이나 타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니까 일 안 하고 노동 안 하고 나도 그 일자리에 맞춤형 일자리에 참여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역기능으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세 가지 직군으로 정리해서 역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한하고 오히려 순기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조례를 좀 개정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뭐 말씀들을 우리가 좀 나눴는데 네. 오늘 그 제가 그 질문으로 말씀드린 것 이외에 네. 의원님이 또 앞으로 뭐 추진하시고 네. 계신 그런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살짝 발표를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약 10조 원 가량 됩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이 38조 가량 되는데 그중에 10조 원이 경기도 복지 예산인데 이 복지 예산이 늘면 늘수록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복지 예산이 늘었으니까 장애인들도 살기 편하겠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복지 예산이 장애인 복지 예산이 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노인 복지 40% 정도, 또 장애인 정책 복지에 또 48%. 그럼 정작 장애인 복지 쪽에는 10% 예산이고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은 1.2% 정도의 예산이에요. 점유율을 보면 12%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지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야지만이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청년 세대에 노인이 없어요. 노인 세대에 어린이가 없거든요. 어린 세대에 청년 세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세대별로 어떤 지원책이 있는데 그럼 우리 태아기부터 태아서부터 노인까지 다 장애인 연령별로 다 있어요. 세대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 복지는 장애인 복지가 기준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 그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주장을 좀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 20%까지 가야 된다.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대한 부작용 마찰 이런 것도 해소해야 되지 장애인 복지 예산을 계속 그대로 1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입을 안 한다면 계속 이거는 복지 수혜자가 차별을 받고 또 복지가 불균형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려면 장애인 복지 예산이 20% 정도는 상향돼서 복지 정책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사 협회 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 단체를 또 관장하는 사회복지협의회들은 계속 목소리의 주장이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위상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예산을 줘서 수혜를 받는 입장의 인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인식은 개선이 돼야 돼서 곧 장애인이 있음을 해서 사회복지사도 같이 공존하고 또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같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 같이 활동을 한다. 이런 공존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균등한 위상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노력을 많이 해서 좀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들이 그 11개 부서에 이렇게 아주 나눠져 있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네.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좀 네. 구성이 돼서 필요합니다. 이 장애인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네. 그렇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그 의원님이 네. 좀 힘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네. 저도 그 국가장애인위원회가 네. 신설되도록 네. 그렇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또 우리 그 발달 장애인들의 국가 책임제가 이제 논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구체화돼서 네. 우리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그 앞으로의 미래가 네네. 참 걱정이잖아요. 네네. 뭐 부모님들이 늘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그 기존의 기성 세대의 그 장애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그러고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가장 우선적인 정책을 내놓은 게 이제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인데 이게 참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달 장애인은 가족 지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걸 시행하면서 차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국가 책임제를 발달 장애인주로 가다 보니까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 또한 와상 장애인 오히려 더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자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방향을 나아가고 여기에 곁들여서 좀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도 유형별로 좀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같이 따라가는 이러한 이제 그 복지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국가위원회 우리 김현덕 회장님께서 많이 그 하시는데 저는 위원회도 중요합니다. 위원회 중요하고 하는데 과연 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이 좀 더 좀 깊이 있고 전문성 있고
또 그러한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야지만이 저는 난상 토론도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돼야지 어떤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그 의견으로 인해서 국가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우리 이제 박재영 의원님 모시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이나 복지에 관한 정책 맞춰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시길 기도하면서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판정담 토크 콘서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패티킹과 이문세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노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